자, 첫 번째 경기. 벨기에 대 튀니지. 자,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루카쿠가 결장. 그리고 튀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일단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무난히 월드컵 본선 진출에 좀 성공했고, 현재 무려 12경기 연속 이제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최상의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크로아티아 상대로 원정에서 이제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것 좀 벨기에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 이제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이제 좀 벨기에가 좀 더불어 좀 성공을 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4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오스트리아 상대로 좀 패배하면서 이제 그 무패 행진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뭐 오스트리아전을 봤을 때 이제 전반에 이제 오스트리아가 좀 퇴장 이슈로 인해 수적 열세에 좀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튀니지가 수적 우위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서 공격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을 뿐만 아니라 되려 이제 퇴장당한 오스트리아한테 좀 실점을 하면서 결국 좀 패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퇴장 이슈가 있어서 이제 수적 열세 놓인 오스트리아 상대로도 이제 우위를 좀 점하지 못했을 만큼 좀 직전 경기에서의 그 튀니지의 좀 퍼포먼스는 많이 좀 안 좋았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경기로 봤을 때 이제 초반부터 벨기에가 라인을 올려 이제 압박을 강하게 좀 가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덕배를 좀 중심으로 이제 중원을 좀 잘 좀 장악하면서 이제 중원으로부터의 그런 볼 백을 좀 이뤄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좀 공격을 좀 잘 좀 풀어갈 것으로 보고, 이제 측면에서는 좀 도쿠가 이제 상대 좀 수비 진영을 좀 휘저으면서 이제 그렇게 좀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제 뭐 중앙 측면 쪽 가릴 거 없이 굉장히 좀 이제 다양하게 공격을 좀 구사할 것으로 보이는 거죠. 벨기에라고도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티니지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좀 확 내리면서 이제 수비적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수비 중에서는 좀 측면 수비에 더 힘을 쓰면서 도쿠를 좀 제어하는데 또 포커스를 좀 둘 수도 있다고 좀 보여져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벨기에는 좀 공격적, 그리고 이제 티니지는 수비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봐서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많이 좀 상반될 것으로도 좀 보여집니다. 자, 물론 이제 티니지의 좀 수비가 뭐 안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한 명 퇴장당해 수적 열세에 좀 놓인 오스트리아 상대로 수비에서 고전하며 이제 실점을 좀 했던 점을 좀 고려하면은 공격이 좀 막강한 그런 벨기에 쪽 공세를 좀 막아내기는 많이 좀 버거울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가뜩이나 좀 티니지의 좀 공격 전개가 좀 안 좋은데 이제 이번 경기에서 수비에 좀 치중한다고 하면은 더더욱 좀 공격 전환이 좀 느려 이제 전개가 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 좀 티니지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뭐 공수방면 모두 이제 벨기에가 좀 우세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해산님 이제 오시게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를 다 좀 고렸을 때 그래도 벨기에가 이제 무난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서 결국 계속해서 이제 긴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벨기에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 보도록 할게요. 네, 벨기에 승, 마인 승, 그리고 어느 반은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루마니아 대 웨일스. 자, 루마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포워드 1명,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자, 그리고 이제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해리 윌슨이 결장 중입니다. 자, 루마니아는 최근 3경기 연속 승이 없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 조지아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연패는 끊었습니다. 다만 이제 연패는 좀 끊긴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좀 페이스가 안 좋은 좀 루마니아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월드컵 본선 진출에도 이제 실패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웨일스 역시 루마니아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좀 실패했고, 그리고 이제 직전 친선 경기에서는 가나 상대로 홈에서 간신히 좀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 좀 흐름이 좀 그리 좋지 못한 그 양 팀의 좀 맞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초반부터 이제 웨일스가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좀 가면서 이제 루마니아의 후방 빌드업을 이제 어느 정도 좀 견제할 것으로 보고, 그러면서 좀 턴오버를 좀 유발을 좀 노리는 식으로 이제 웨일스가 좀 플레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처럼 공격보다는 수비에 좀 더 치중하면서 경기 운영에 포커스를 둘 수가 있고, 이제 웨일스의 좀 압박에 좀 최대한 좀 대응하면서 이제 서서히 좀 템포를 좀 끌어올릴 것으로 봐요. 그래서 이제 루마니아 같은 경우에는 초중반에 좀 잘 버티면서 이제 웨일스의 좀 체력이 좀 떨어지는 거를 좀 노릴 수도 있어 보인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해 봅니다. 네. 자, 그래도 이제 최근 루마니아의 이제 전반적인 경기력이 저조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루마니아의 좀 플랜대로 경기가 잘 흘러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이제 비록 뭐 웨일스가 주춤하고 있지만 현재 루마니아보다는 전력 및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런 웨일스가 그래도 좀 최소한 좀 패배는 면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웨일스 프렌 쪽 보는 경기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안 그러면은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웨일스 프렌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대 독일.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차즈가 좀 결장 중. 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나브리, 와데미, 그리고 테오슈테켄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추가로 이제 노이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장 의심의 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키퍼진에서의 좀 결장 이슈가 좀 더더욱 많다. 요 정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봐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A매치 친선 경기에서는 이제 홈에서 벨기에와 포르투갈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하며 이제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는 세네갈 상대로 이제 좋은 모습을 좀 보이며 승리를 좀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홈에서의 좀 연패를 좀 끊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한 그런 좀 미국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8연승 중으로 최상의 좀 페이스를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5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이제 공격이 좀 물올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로 노이어 같은 경우에는 본래 이제 24년이었죠. 네, 그때 이제 국대 은퇴를 좀 선언했지만 이번 이제 북중미 월드컵 출전을 위해 이제 은퇴를 좀 번복하고 독일 대표팀으로 이제 복귀했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이번 뭐 친선 경기에서는 이제 출전을 안 할 가능성이 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노이어가 그래도 출전이 좀 이렇게 보인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전해드려 봤습니다. 네. 자, 일단 양 팀 다 공격 템포가 좀 빠르면서 전개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경기 자체도 스피디하면서 공격적인 양상으로 이제 흘러갈 수 있고, 이제 독일은 미국이 좀 대인 수비가 좀 취약하면서 이제 수비 뒷공간 허용이 많다는 점을 좀 고려해 이제 비르치를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거나, 안 그러면은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무시알라의 그런 아이솔레이션을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강점인 좀 트랜지션 공격을 좀 통해서 이제 독일의 수비를 좀 공략해 나갈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양 팀 다 그런 이제 좀 자기만의 좀 공격 그런 좀 스타일을 좀 바탕으로 이제 좀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 좀 보일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독일의 뭐 전력이 더 우세하면서 이제 최근 페이스도 더 좋다고는 볼 수 있지만, 자, 문제는 이제 대체로 독일의 원정 경기력이 좀 그리 좋지가 못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좀 만만한 상대가 좀 아니라는 점까지 좀 고려했을 때 현재 이제 1.4대 그런 원정 독일 사이드로 좀 접근하기에는 저는 다소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솔직히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팀을 좀 만나든 이제 뭐 자기보다 약간 좀 더 이제 탑독인 좀 팀을 좀 만나도 이제 충분히 뭐 이변을 좀 만들 만한 좀 팀이라는 거를 좀 고려하면은 지금의 뭐 1.4대 좀 독일 사이드는 저는 좀 그렇게 메리트는 있다고 보지 않아서 차라리 이 경기는 저는 미국 프렌 쪽으로 한번 좀 도전을 해보거나, 안 그러면은 내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이건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 경기는 미국 브랜의 3.5 오바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스 대 이제 호주.
자, 이 경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양 팀한테 있어서는 원정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위스는 주전 포워드 1명, 그리고 지금 키퍼 1명이 결장. 소리윤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리우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쪽지를 좀 2개 보내드릴 테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친선 경기에서 독일과 노르웨이 상대로 이제 지거나 비기면서 주춤하다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요르단 상대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직전 친선 경기에서 멕시코 상대로 좀 패배했고, 이제 이로 인해 이제 원정에서는 긴 연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현재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편차가 큰 만큼 좀 원정에서의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호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호주한테 있어 이제 월드컵 경기는 이제 전부 좀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에서도 원정 약세가 좀 크게 좀 작용할 우려가 좀 커 보입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호주가 좀 기대 이상의 좀 성적을 좀 내려고 하면은 이번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그래도 그런 좀 원정 약세를 좀 최대한 잘 이제 그거를 좀 최대한 잘 해결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그런 좀 과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이 경기도 내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 스위스가 이제 호주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좀 곧잘 좀 운영할 것으로 보고, 이제 중앙과 좀 측면을 좀 오가면서 주로 호주의 수비를 좀 두드리는 식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중앙과 좀 측면에서의 좀 전환이 좀 빠르면서 이제 패스 전환이 좀 좋은 그런 스위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곧잘 좀 활용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호주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나름 좀 공격 전개가 좋긴 하지만 아무래도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대체로 공격 전개가 안 좋고, 그리고 현재 좀 원정에서 3경기 연속 무득점 중으로 이제 좀처럼 골을 좀 못 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좀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이번 경기에서도 호주에 대한 그런 공격에서의 좀 기대치는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게다가 이제 상대인 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수비 조직력이 좋고 라인 컨트롤에도 좀 능한 팀이기 때문에 이런 스위스 상대로 호주가 이제 그런 좀 공격에서 좀 좋은 퍼포먼스 보이기에는 많이 좀 무리라고 보여져서 그런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호주에 대한 공격에서 기대치는 많이 좀 떨어진다.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스위스가 뭐 공수면 모두 이제 우세할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이제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 현재 뭐 전력, 경기력, 이제 뭐 중원 장력 등 이제 뭐 공수 밸런스와 이제 더불어 이제 스위스가 이제 우세하다는 점과 이제 플러스 이제 호주의 그런 좀 원정 약세까지 다 좀 종합해서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스위스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렸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스위스 승쪽 본 경기, 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고,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언더 보도록 할게요. 스위스 승의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잉글랜드 대 뉴질랜드. 네, 이 경기 역시 이제 미국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일단 잉글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포든, 그리고 이제 팔머, 수비에서 이제 메가이어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잉글랜드는 월드컵 유럽 예선 조별리그에서 전승을 좀 거두며 이제 무난히 본선에 좀 진출했지만 이후 친선 경기에서 우루과이 상대로 좀 비기고
이제 일본 상대로 좀 패배하며 이제 저조한 행보를 좀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도 월드컵 본선은 진출에 좀 성공을 했지만 아무래도 월드컵 본선 진출 팀들에 비해 이제 경쟁력이 많이 좀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직전 친선 경기에서는 IT 상대로 4대0 대패를 좀 당하며 이제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좀 월드컵 본선 진출에 좀 성공한 거는 이제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성과라고는 볼 수가 있지만, 확실히 좀 월드컵 본선에서 좀 좋은 활약을 좀 보일 거다, 이런 좀 기대치는 많이 떨어지는 현재 좀 뉴질랜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이제 잉글랜드가 주전들 관리차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기용할 경우도 좀 배제할 순 없지만, 자, 그럼에도 뉴질랜드보다는 전력면에서 훨씬 더 좀 막강하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양 팀의 좀 전력 차는 좀 클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가 그런 좀 전력 우위를 좀 바탕으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면서 좀 점유율을 좀 높게 가, 결국 이제 자기 패스대로 경기를 잘 운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가 이전 이제 친선 경기에서 이제 우루과이와 일본 상대로는 이제 공격에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이번에는 그 두 팀에 비해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부실한, 116님 별풍선 60개 감사합니다. 111님 60개 이제 누적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 두 팀에 비해 이제 수비가 많이 좀 부실한 이제 뉴질랜드가 좀 상대이기 때문에,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그 전 경기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제 공격에서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일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잉글랜드가 이제 확실히 점유율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그런 약간 좀 높은 좀 점유율을 이제 유지하는 그런 좀 구간은 아무래도 이제 뉴질랜드 진영에서 좀 볼을 좀 소유하는 시간이 좀 길 것으로 봐서,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제 뉴질랜드의 좀 수비를 이제 계속해서 두드리는 양상으로 이제 좀 흘러갈 것으로 보고, 자,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원사이드한 양상으로 이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네. 자, 확실히 뭐 이제 지난 좀 두 경기에서 이제 잉글랜드가 좀 부진하면서 많이 좀 이제 좀 침체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 그래도 이제 이번에는 오랜만에 좀 시원하게 좀 득점을 하면서 좀 무난히 좀 대승을 좀 거둬서 이제 지난 좀 경기들의 좀 부진을 이제 어느 정도 좀 만회한 것과 동시에 이제 월드컵 좀 본선을 좀 앞두고 그래도 확실한 좀 흐름 전환에 좀 성공하는 그런 좀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점으로 그랬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잉글랜드 승쪽 보는 경기, 네. 네, 이렇게 이제 가져가도록 하고, 자, 최소 핸디캡이 END인데 END 기준이라고도 이거는 마이너스 쪽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잉글랜드 승에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리비아 대 스코틀랜드. 자, 이 경기 역시 이제 미국에 있는 구장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좀 결장 중이에요. 현재 이제 길모어가 좀 결장 중이죠, 스코틀랜드가.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볼리비아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예선 대륙간 플레이오프 결승전까지 좀 진출하는 저력을 보였지만, 이제 결승전에서 이라크 상대로 좀 패배하며 이제 아쉽게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은 좀 좌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32년 만에 이제 월드컵 본선 진출에 좀 성공하긴 했지만 그 문턱 앞에서 좀 탈락을 맞이하게 된 그저 볼리비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레이오프를 거치지 않고 이제 월드컵 유럽 예선 조별리그를 좀 통해서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좀 본선에 좀 진출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근래 뭐 친선 경기에서는 뭐 일본과 코트디부아르 상대로 이제 연달아 좀 패배했지만, 자,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키라도 상대로 4대1 좀 대승을 좀 거두면서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좀 성공했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좀 상황 및 좀 행보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드려 봤네요. 자, 물론 이제 볼리비아가 대륙간 플레이오프에서는 원정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의 좀 경기력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네. 자,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해발고도가 높은 홈 구장에서 경기를 좀 치를 때랑은 경기력 편차가 좀 크기 때문에 여전히 좀 원정 볼리비아는 불안 요소가 좀 큰 팀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볼리비아의 뭐 최근 공격이 좀 좋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좀 나타낼 수는 있겠지만, 자, 스코틀랜드 선수들의 좀 개개인의 좀 기량 및 공격 퀄리티가 더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공격에서는 이제 볼리비아가 더 밀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이제 템포 싸움에서도 스코틀랜드가 더 이제 우위를 좀 점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요소를 고려하면은 확실히 그래도 스코틀랜드가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이 나타내면서 유리한 고지를 좀 점유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언급했듯 이제 볼리비아의 그런 원정은 여전히 좀 불안 요소가 좀 크고, 그에 반해 이제 스코틀랜드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원정에서도 이제 경기력이 많이 나아지며 이제 홈과의 좀 편차가 많이 좀 줄어들었을 만큼 그만큼 좀 원정 경쟁력도 있는 팀이라는 점까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런 저는 스코틀랜드가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요 경기는 스코틀랜드 승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어느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승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의 경기. 자, 포르투갈 대 이제 칠레. 자, 그래도 요 경기는 포르투갈 승에 마인승까지 보도록 하고, 이거는 어느바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일단 뭐 양 팀의 그렇죠 체급차가 워낙 좀 큰 거와 좀 더불어 솔직히 뭐 칠레가 지금 뭐 기대보다는 뭐 훨씬 더 그래도 좀 못 미치는 좀 경기력을 그래도 보이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이제 뭐 칠레가 뭐 전력 대비 뭐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포르투갈의 홈에서 무난히 이제 좀 승리를 거둘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접근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카타르 대 이제 엘살바도르. 이 경기 역시 이제 미국에 있는 구장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양 팀한테서는 원정 경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이제 엘살바도르가 뭐 직전 경기 뭐 한국 상대로 좀 패배하긴 했지만 그래도 한국 상대로 이제 1점 차로 좀 졌을 만큼 나는 좀 선전했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카타르가 확실히 좀 홈이면 모를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경기가 치러지다 보니까 원정 경기라고 좀 봐왔을 때 이런 뭐 카타르의 지금 뭐 1.5대 사이드는 저는 전혀 좀 메리트는 없다고 좀 판단이 돼서 오히려 이 경기는 저는 뭐 이제 엘살바도르가 좀 반전을 좀 만들어도 뭐 크게 이상할 게 없는 경기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카타르보다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엘살바도르 프렌 쪽으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안 그러면 어느하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엘살바도르가 뭐 결과를 좀 낸다고 하면은 이제 엘살바도르의 좀 득점이 좀 터지기보다는 카타르의 좀 공격을 어느 정도 좀 잘 제어하면서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경기가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뭐 충분히 좀 언더로도 이어질 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A매치 친선 경기 분석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